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05페이지에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쪽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타 거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판매 관리비 관련된 개정 과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판매 관리비 외의 기타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전표들, 거래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 거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해서 600만 8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 금액을 보통예금 600만 8천원은 대변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대변엔 보통예금 600만 8천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차변에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이면 그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로 기록하느냐 하면은 1000주 곱하기 여기 6,000원이니까 600만 원으로 자산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차변에. 그러면 이 8,000원, 요 8,00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오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판매 관리비 연습할 때 수수료 비용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대행비라든가 이런 것도 수수료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거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이지만 투자 활동입니다. 단기 투자 활동. 그래서 이 투자 활동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 코드를 잘 골라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비용인 이런 수수료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가 유일할 수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이것만 이렇게 별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 가령 주식을 사는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투자를 위해서 샀다. 주식을. 장기간의 투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주식을 장기간에 투자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투자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한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수수료 비용 요 8,000원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건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야 돼요. 우리가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죠. 건물이나 토지나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거 상품 같은 거 재고자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 취득 시 비용은 전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 요 하나만큼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용을 별도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부가가치세하고 관계없는 거래니까요. 10월 1일자에
10월 1일자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네요. 60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이 또 차변에 하나 더 있죠. 차변 마저 입력할게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코드가 많습니다. 맨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셔가지고 거기에 945번을 써라 이겁니다. 900번 때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800번 때 쓰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입력하시고 이제 대변은 103번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서울은행 코드로 거래처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6008 플러스 600만 8천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수료 비용을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하면 틀린다는 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것 또한 이 코드가 이 900번 때 이 945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원에 처분을 하고 매매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아까 1번 문제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래였고 지금 이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한 거래입니다. 처분할 때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떻게 하느냐? 1번과 같이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아닙니다. 처분할 때의 수수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메모장을 이용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시 수수료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첫째, 처분, 이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해 빼줍니다.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그 처분 손실에다가 더합니다. 가산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비용 처리하라. 수수료 비용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에서 빼고 손실이 발생했으면 손실에는 더해져야 됩니다.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이 수수료는 회계 처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10월 2일 거 한번 분계를 이왕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 2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원에 처분했으면 20만원을 손실을 보고 지금 처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손실의 경우에는 처분 손실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얼마를? 3만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 분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면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3만 원을 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77만 원이 들어오겠죠. 180에 팔았는데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그러면 대변은 무엇이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적습니다. 얼마짜리를 처분했어요? 200에 샀잖아요. 200만 원에. 200만 원에 산 겁니다.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이렇게 분계를 딱 해놓고 보면은 수수료 3만 원이 여기서 이제 숨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뭐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예, 물론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 개정 과목도.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되느냐? 23만 원이 되죠. 23만 원. 이 결과를 보고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200만 원에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을 180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200만 원에 사가지고 180만 원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20만 원인데 여기 분계한 결과를 보니까 23만 원이 됐어요. 예. 요 분계한 결과만 봐가지고는 왜 여기에 요 3만 원의 매매 수수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이 매매 수수료는 회계 처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시 수수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2일 거 우리 전표 입력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갖다 팔았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177만 원이 들어왔고 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938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처분 손실 23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기록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이것도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얘기 같아요. 네. 10월 3일 거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이죠.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건 30만 원 이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수수료가 2만 원이나 나갔네요. 이것이 차감한 돈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네. 네, 어서 오세요.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사가지고 130에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결과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30만 원이 나오면 안 돼요. 수수료 2만 원 뺀 28만 원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고, 이 매매 수수료는 분계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10월 3일 전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하면은 10월 3일 전표는
자, 또 팔았으니까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이 됩니다. 얼마짜리를 팔았습니까? 100만원짜리를 팔았죠? 그래서 10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죠? 서울은행 차변을 얼마를 기록하느냐 하면은 2만원이 차감된 128만원이라고 기록됩니다. 128만원. 보통예금이 수수료 빼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생한 요 28만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 발생,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서 발생하죠. 자, 대변 해가지고 단기 검색해보면 매매증권 처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906번 처분 이익 같은 겁니다. 자, 거래처는 생략하죠. 대변에 28만원이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 세 문제 해봤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취득 시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처분 시 비용은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했으면 처분 이익에 더 차감시키고 손실이 발생했으면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는 원칙, 이 원칙을 알아두셔야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취득했다 아니면 처분했다. 근데 처분할 때 손해보고 처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보고 처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죠.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건 기말에 평가하는 문제.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응? 예. 이 화면이요? 전표 화면이요? 예. 네, 10월 3일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음, 10월 3일 거. 곽혜선 씨 입실 찍으셨나요? 자, 다 하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월 4일 날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계약금이 두 가지 개정 과목이 있죠. 우리가 지급했다. 지급. 예, 선급금.
계약금이 두 개의 개정 과목이 있어요. 선급금,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이거는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이거는 자산 증가예요. 선급금. 그래서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이 선급금은 우리가 어디다 입력하겠어요? 차변에 입력해야죠. 차변에. 예. 여러분, 선급금의 반대는 이 거래처, 맘모스는 선급금이지만, 맘모스가 아니라 상대방이 맘모스네. 그럼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여기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유형상사죠. 유형상사는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얼마를? 20만 원. 200만 원에 10%네요. 20만 원을. 그러면 맘모스는 이걸 돈을 받은 회사 입장이죠. 계약금을 받은 회사는 선급금이 아닙니다.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은 맘모스에서는 상품을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맘모스는 차변에 현금이 되겠고 대변은 선수금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가 되니까 대변에 선수금을 기록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유형상사는 맘모스에다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이 대변에 간다 이거죠. 선급금하고 선수금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그냥 한 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4일 날 구분은 1번 출금, 개정 과목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선수금, 개정 과목의 경우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맘모스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20만원, 200만원에 10%니까 이렇게 하시면, 입력하시면 밑에 분계에서는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경기상사에다가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금 선수금이 나왔네요. 그러면 현금은 증가했지만 상품을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10월 5일 대변에 선수금이 가는 입금전표입니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 10월 5일 입금전표 한 줄로 써볼까요? 입금은 구분해서 2번 선수 하면 대변에 선수금이 들어가요.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경기상사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경기상사. 500만원에 10%니까 5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계를 쓰실 때는 차변에 현금 50만원, 대변에 선수금 50만원, 이렇게 차대변으로 나누어서 분계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차입금 증서를 받고 200만원을 대여했다. 10개월간 돈을 대여했다는 건 뭐예요? 빌려줬다. 돈 빌려줬다 이겁니다. 네. 자, 우리 유형상사는 돈 빌려주는 금융사업자가 아닙니다. 예. 유형상사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채권으로서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이 기간에 따라서 10개월간만 빌려준다. 그러면 1년 이내만 대여 기간이 1년
1년이지 않았습니까? 1년 이내에 들면 단기 대여금, 개정 과목이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채권이니까.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야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요거는 차변에 기록하시고,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을 줬다 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변이 단기 대여금 금나라,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대변에 현금인 것은 출금전표 한 줄로도 입력할 수 있죠.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출금으로 단기 대여금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출금전표로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10월 6일 10월 6일 출금 2번,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어디다가 빌려주냐면 금나라에다 빌려줬어요. 대변 금액은 왜 입금으로 했지? 출금인데, 출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차변에다 금액이 입력돼야 돼요. 출금으로 하셨으면.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분계 내용은 차변이 단기 대여금, 대변이 현금,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차변이 단기 대여금, 대변이 현금. 근데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 꼭 코드로 입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7일 날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죠.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보통예금으로 넣었으니까 이건 차변에 와서 자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 차입금이 6개월 후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이네요. 그러면 차입금의 개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 된다.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래서 농협으로 거래처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인 분계를 입력합시다. 10월 7일. 네,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되겠고요. 대변은 단기 차입금, 개정 과목 코드는 260번이고요. 거래처는 농협을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98010 2천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다양한 기타 거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어디론가 지금 출장을 떠날 때 아직 얼마를 비용을 쓰고 올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업무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꼭 사원 이름별로 거래처 등록해 가지고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돼요. 자, 가지급금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자산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차변이 되겠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 가죠. 그래서 출금전표로 한 줄로 입력하면 차변이 가지급금, 대변이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10월 8일은 일반 전표에 출금, 그리고 코드는 가지급금, 김영숙, 김영으로 검색하면 김영숙 나오겠죠? 네. 김영숙 맞죠? 네. 방향키로 가서 5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분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김영숙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가지급금 거래처 누락시키지 않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김영숙 씨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며칠 주의해야 되겠죠? 자, 10월 9일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건 뭐예요?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런 얘기죠. 자, 얼마를 쓰고 왔냐면은 항공료로 24만원, 택시로 5만원, 숙박비로 20만원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증빙을 갖춰가지고 업무 보고서를 작성했겠죠. 자, 그러면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49만원이네요. 49만원. 그러면 만원을 현금으로 정산했겠죠. 만원은 회사에다가 다시 입금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김영숙이 회계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회계하는 거죠. 현금은 차변에 만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요 합친 거 49만원, 이것은 여비교통비로 비용 발생을 차변에 시키면 됩니다. 여비교통비. 예, 그러면 차변에 오는 현금과 이 여비교통비 합치면 50만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이 뭐가 돼요? 조금 전에 차변에, 요 8번 문제에서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잡았던 것이 이렇게 정산할 때 대변에 이제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같은 임시계정은 항상 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제로가 돼요. 자, 입력해 볼까요? 10월 9일 날 대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가지 김영숙, 방향키로 가서 50만원 입력해주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 이 49만원 쓰고 왔죠? 49만원. 대변에 차변에 현금 차변에 101번 현금 만원 잡아줘. 그래서 차변이 비용 발생 자산 증가, 여비교통비 현금, 대변은 가지급금 자산 감소, 혼합 거래가 되겠죠. 네,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와 또 사원이 돌아와서 출장 보고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 네. 앞에서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은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이랬습니다. 자,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뭐를요? 여기 있는 숙박비, 여기 항공료, 택시요금, 여비교통비로 하라 이거죠? 다 더해 보았더니 42만원에 47만원입니다. 전부 더했더니 47만원 나오네요.
그런데 업무 가지급금을 얼마를 가지고 갔었냐면은 40만 원을 3일 전에 지급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7만 원을 더 쓰고 왔기 때문에 회사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7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진 부장한테 주었을 테니까. 자, 47만 원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차변에 기록하시고 여비교통비로.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대변에 기록하시고, 그죠?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대변에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가지급금 40만 원 말고 7만 원을 현금으로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10일 날 가지급금 대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변의 가지급금. 김상진, 김상으로 검색해야 되고요. 40만 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아까 다 더하니까 47만 원 나왔었죠? 그래서 7만 원이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건 거래금액 총액이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거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손익거래로 분류해야 된다. 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해서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 그러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야 되느냐 대변에 적어야 되느냐 요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현금 과부족을 생각하지 말고 현금을 생각해 보세요. 현금 5만 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간 걸로 정리해야 돼요.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현금 대변. 아시겠죠? 현금 출납장을 믿지 말고 실제 그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 5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현금 지출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그러면 차변에 그것이 뭐 복리후생비로 나갔는지 여비교통비로 나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대변은 현금과 부족. 어느 비용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대변이란다. 이게 차변. 차변이 현금과 부족.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10월 11일 전표 헷갈리니까 대체 전표로 쓰겠습니다. 10월 11일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걸로 정리해야 되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얼마가 부족했죠? 5만 원. 5만 원이 부족했어요. 5만 원. 그리고 차변이 현금 과부족 141번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의 현금, 차변이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번호는요. 12번. 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5만 원이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됐대요. 하루 만에 바로 확인이 돼서 다행이죠. 그러면 직원들의 야근 식대다.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예, 복리후생비입니다. 야근식 때. 사무실 직원 야근식 때 800번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전에 현금과 부족 차변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 가니까 현금과 부족의 잔액은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원리가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10월 12일 날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이 811번 복리후생비 5만원이 되고, 대변은 아까 141번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거 5만원을 기록함으로써 현금과 부족 차변에 잔액 5만원 생겼다가 이렇게 대변에 가서 5만원이 기록됨으로써 잔액은 0이 되버립니다. 반대쪽에 가면 빼주는 거니까 0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13일 거는 또 현금과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이 발견됐다.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자, 장부를 믿지 말고 실제 잔액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잔액이 많으면 현금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돼. 현금이 늘었으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 근데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현금 과부족. 자, 10월 13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월 13일 차변이 101번 현금이고요. 금액은 3만 원이라고 되어 있군요. 대변은 현금과 부족 141번 3만 원.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볼까요? 9월분 급여지급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자, 급여지급시 이거 징수했다는 건 원천 징수한 거죠. 22,000원이 이게 뭐냐면 예수금으로 우리 회사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보통 예금이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부채 감소가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자, 그래서 10월 14일 이렇게 전표를 입력합니다. 10월 14일 차변은 예수금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254번 22,000원. 대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22,000원 자산 감소가 되겠다. 네. 쉬는 시간 됐죠?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